두 번째 코너는요. 네, 이번 주에는 네, 상소문을 좀 듣는 시간입니다. 대전시정실로 네, 민숙 대감 상소입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감 마음에 드세요? 대감. 네, 마음에 쏙 듭니다. 영감이라고 하려다가 대감 되게 높은 직책인 거 아시죠? 원래 장군도 좋은데. 장군? 네. 장군? 무슨 네. 장군? 민숙 장군? 네네네. 네, 뭐 대감으로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상소를 좀 올려야 해요.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어떡하냐라는 상소를 시장께 올려야 하는데 네, 첫 번째 올릴 상소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우리 교육감님께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교육감께? 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께. 네네. 좀 전에 유소라 기자께서 앞 코너에서 설동호 교육감 11년차 베테랑 그 품격에 대해서 아래죠. 보여줬는데 예, 집권 11년차 설동호 교육감에게 어떤 상소를 올립니까? 이번에는 당직 실무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우리 당직 실무원 분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숙직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직원이 없는 야간에 학교를 순찰하거나 그다음에 학교 시설물을 경비를 주로 하는 분들이신데요. 요즘에 그 세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세콤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지킨다. 네네.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 학생들이 나가거나 이제 선생님들이 나갔을 때 문단속을 한다거나 밤에 주로 이제 학교를 개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나가는 분들 문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좀 주로 많이 하시죠. 사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네. 당직 실무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네. 하루 잔 적이 있거든. 가서 밤에 불 꺼진 교실 되게 무섭더라고. 근데 그 선배가 했던 일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알바로. 근데 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이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단은 거의 대개는요. 오후 4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2시간 동안 6시까지 학생들 내보내고 선생님들 나가고 문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시간 및 휴게 시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잘 됐나? 네. 아니, 2시간 이거는 동안이나? 이제 그 급여를 주지 않은 휴게 시간입니다. 그거는 꼼수 아닌가? 그러니까 네. 보통 점심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인데 그렇죠. 저녁시간 2시간이나 준다? 네. 아무튼 2시간 근무한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학교 단속도 뭐 문제가 없는지 바깥에 외부에 침입자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단속하고 그런 일들을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2시간 동안? 네. 그리고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또 휴게 시간입니다. 왜요? 네, 쉽니다. 네. 잔다고? 네. 휴게 시간이면 집에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무슨 휴게 시간이야? 이게 이제 그 행감 때 제가 강제의식이네, 강제의식. 네, 맞습니다. 휴게 시간에 그러면 집에 갔다 와도 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장님께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CCTV도 봐야 되고 뭐 전화가 오는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근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아침에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다시 이제 문 열고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근무 시간이 2시간에서 6시간밖에 없었고요. 잠깐만요. 나머지 10시간은 다 휴게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이라고 네. 그리고 2시간 동안 여유롭게 저녁 드시면서 그렇죠. 쉬고 네. 2시간 또 일하고 네. 또 10시부터 네, 그 다음날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쉬고 그리고 아침에 6시부터 또 8시까지 아침 2시간 근무. 아침밥 먹는 시간은 안 줘요? 아니요. 8시에 이제 퇴근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학교에 있는데 실제 돈 받는 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급여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의원 돼서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날 일이 아니어서
그다음 작년 1월에 다시 당직 실무원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학교도 비회기 때 학교도 다니면서 당직 실무원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보고 그리고 정책 간담회도 열었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적어도 동일하게 같이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정말 아직도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올해는 급여가 그래도 3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단은 깔때기를 한번 들이는 거고 아니요, 나 때문에 좀 늘었다. 네, 조금. 그러나 여전히 휴게 시간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휴게 시간이 학교에 일하는 데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자님 같으면 어때요? 피디님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한번 예측을 좀 해봅시다. 아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원자가 거의 없다고 들었으니까 네네.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열악하겠네요. 그쵸. 얼마 정도 네. 받으세요? 이분들 이렇게 오른 금액이 의원님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안 된다. 원래는 한 달에?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격주 근무예요. 또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급여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제가 정책 간담회 때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이분들이 휴게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러면 보장을 해라. 그럼 집에 보내주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집에 보내드리는 것도 대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휴게 시간에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다가 혹시 사고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제가 이제 그쵸, 출퇴근길에 그러면 산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둬둔 것 같습니다. 가둬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는 대구, 대전은 안 되고. 네네. 요번에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주말에도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잘 되지 않고 명절 때는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명절 때 같은 경우나 그 주말에는 풀로 24시간 같이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웠고 또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죠. 사실 이게 그 아까 말씀 당직 실무원들이 대전시교육청에서 고용을 하려면 만 65세까지가 정년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고 모집이 안 되면 일선 학교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연세 그렇죠. 많으시니까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네네네. 이번에 좀 안타깝게 그 사망하신 분도 70대라고 들었거든요. 네, 78세이셨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서 건강도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실하게 학교에서 잘 근무를 해주셨고 횟수로 6년 정도 학교에서 봉사를 해주셨고 또 가서 직접 그 장례식장에도 우리 유소라 기자님도 다녀오셨죠. 네. 사고 당일 이제 의원님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혹시나 이러한 근로 환경이 이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취재에 한번 나가봤더니 이제 유족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되게 열정을 갖고 임하셨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시다가 직장 안에서 이제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이 실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이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전시교육청 좀 뭔가 변화의 조짐은 보이나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제 관련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조금 논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사고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변화나 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근무 환경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녁에 이제 주무셔야 되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고 경비업체로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물론 그것은 현재 있는 당직 실무원들과 또 노조에 계시는 그렇죠, 분들과 일자리 잃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요 뽑히지 않아서 그 많은 학교들은 당직 실무원이 아예 없어요. 그런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금 뭔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주지 않는데도 가둬놓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비상상황, 돈도 안 주는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거 또 일의 연장선상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 감시 단속하는 그 노동 인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소는 어떤 건가요? 누구한테 돌리나요? 네, 두 번째는 대전사랑카드 요즘에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장우 시장께서 다른 행사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8시만 되면 식당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진짜 많이 없어요. 금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 돈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주머니 사정 열악하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요즘에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역량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사랑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온통대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캐시백 충전하고 그거에 대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확 줄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올해 원래는 이제 기사에나 이런 거 보면 60억 정도 반납했다 막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쵸? 네네, 작년에. 국비 받은 거에서 다 못 써가지고 60억을 네. 반납한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요. 1차 추경 때 원래는 290.5억이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쓰지 않았다 해서 사실은 150억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미 삭감한 상태에서 사실은 요번에 쓴 거 캐시백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 5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월 거를 아직 이게 총 합체지지 않았지만, 네. 그 대충 따져보면은 많아도 70억 정도 하면,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60억 정도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60억 정도만 반납한 것은 아니죠. 150억 앞에 이미 삭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더 쓸 수 있고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축소를 위해서 줄여놨고,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덜 써서 60억인 거다? 네, 그렇죠. 처음에 왜 줄였을까요? 전 그게 제일 의아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책 기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저는 의도가 처음부터 쓸 의도가 없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 네. 그 어려우신 소상공인에게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취지는? 물론 그랬지만 뒤에는 쓸 의도가 없었다. 저는 왜냐면 예산을 제가 이것 때문에 잘 꼼꼼히 봤는데 이게 국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7대3 이렇게 되면 우리 그 국비가 3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7이면 예산을 당연히 뭐 이렇게 매칭할 때는 똑같은 그 비율로 놨어야 되는데 이미 1차 추경 때 쓰지 않았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150억을 뺐단 말이에요. 그 시비를. 그래서 매칭부터 이미 150억을 뺐기 때문에 국비는 이미 쓰지 않은 30%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을 이미 계산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산적이네요. 네. 상당히 뭐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네, 제가 어제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감탄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올해 예산에서도 대전시가 이 지역사랑 그 화폐 관련해가지고 한 푼도 예산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관련해서 3천억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전시 어떻게 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관련 과에 그 자료 요청을 했죠. 올해는 우리 대전이 이제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국비는 6천 원이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1차 추경 때 예산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계획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결위니까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 지역화폐 사업은. 그런데
뭐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지난 정부 때 성과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배척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기자님도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아무리 근데 지난 정부 때 성과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그 삶과 그리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는 이 대전 사랑 카드 원래 온통 대전이었죠. 이 부분 이름 바꿨다는 자체부터가 조금 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네. 행정의 연속성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많은 시민들의 그런 바람을 대전시가 너무 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민숙대감 개편 이후 첫 번째 두 가지 상소를 올렸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녹화로 전환하고 나서 네. 편집본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잘 편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편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숙대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었고요. 또 함께 디트뉴스백 유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